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서울 도심 아파트 공급 확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과연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지 궁금한데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서울 시민들의 주택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김세용 사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세용 사장은 건축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 출신으로서 2018년부터 SH공사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요즘 계속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특히 이제 그 공급 문제, 네. 워낙에 공급 문제에 관심이 많거든요. 공급을 많이 하는 SH공사인데 네. 그런 논란을 보시는 그 느낌이 어떠세요? 글쎄요, 저희가 반성도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 굉장히 공급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1년에 거의 2만 호가량 꾸준히 임대주택 공급해왔고,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저도 왜 이렇게 공급을 정말 부족한 거냐라고 봤을 때 지난 그 민선 이제 박원순 시장님 네. 임기 9년 동안에 그 이전 9년하고 참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한 10,000에서 15,000호 정도 매년 네. 공급이 늘어왔던 건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그 늘어난 호수들이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늘어난 호수들이 예. 아파트보다는 좀 이 다세대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그러니까 주거 유형이 좀 바뀐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급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주로 30대들이 우리가 뭐 패닉 바잉이라는 말까지 쓰고 있죠. 이제 영끌 뭐 이렇게. 예, 영끌이라는 말도 쓰고 심리적으로 예. 이렇게 조금 내가 더 늦기 전에 사야겠다. 음. 그래서 어쨌든 그 1, 2인 가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지난 예. 10년 동안. 예. 그래서 더욱더 지금 공급에 박차를 가해야 될 때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제 정부가 발표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공급 확대 방안 중에 하나로 예, 예. 공공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 네,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예. 그럼 뭐 SH공사가 이제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일반 재건축이라든지 일반 재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예, 예.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그동안 이제 예. 그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그 연구도 하고 예. 그다음에 중앙 정부랑 협의도 하고 뭐 그래 왔고요. 지금도 이제 그 TF팀이 진행 중이고 아마 조만간 발표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재개발의 경우는 이제 최근에 많이 좀 발표가 공공 재개발의 경우는 발표가 돼서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걸 제외시켜주는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그건 이미 언론에 나왔고요. 재건축의 경우는 공공 재건축의 경우는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 재건축의 문제는 그 투명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개발이익이 이 공적으로 환수되지 않는다.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뭐 아직 최종 확정된 거 아니지만 저희가 그동안 학계나 여러 많이 논의를 한 거는 SH 같은 공기관이 들어가서 공공 재건축을 주도를 해보자. 네. 그리고 보다 투명하게 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확실하게 해보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발이익이 건설 회사나 기존의 입주자들한테만 몰리는 것보다는 만 불투명하게 가는 불투명하게 것보다는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공공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그게 메리트가 좀 장점이 좀 없다. 그래서 네.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게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좀 걱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예. 분들에게 제가 이제 최근에 SH에서 4월에 입주한 그 정릉 청신호 한번 좀 가서 보시라고 많이 권장을 합니다. 정릉 청신호. 청신호. 네. 예. 그래서 청신호가 이제 청년 신혼 주택인데 아. 여기에 보시면은 기존의 임대주택하고는 전혀 다른 소셜 믹스라든지 에이지 믹스를 우리가 잘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이웃 커뮤니티랑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민 반대도 없고 기존 동네. 예. 그래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임대주택 하면 이제 머릿속에 좀 안 네. 좋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청년이나 신혼이 들어가면 동네가 밝아지고 뭐 상가 매출도 늘어나고 네. 그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런 긍정적 효과가 많이 그쪽에 많이 정릉에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한번 저도 가봐야 되겠네요. 꼭 한번 가보십시오. 네, 이 공공주택 관련하고 이 공급 확대 관련해서 지금 큰 관심 중에 하나가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태릉 골프장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네네. 그런데 그쪽도 그린벨트니까 그렇죠.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또 의구심도 있거든요. 예. 사장님께서는 뭐 일찍부터 그 생각을 좀 하셨다는데 예.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한 2년 전에 예. 이거를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한 적도 어. 있고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린벨트긴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그 군 시설이기 때문에 예. 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위례 신도시가 예. 군 골프장을 이제 이전하고 바꿔서 음. 만든 신도시입니다. 지금 네. 송파 쪽에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선례도 있고 그다음에 그 서울 지금 그 북동 쪽에 그 태릉 골프장이 있는데 이쪽을 한번 개발하는 게 굉장히 주변 발전이나 이런 게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지금까지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말자 네, 이거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이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유사한 선례도 한 10여 년 전에 했고 진지하게 좀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럼 처음에 생각하셨을 때 그쪽이 한 어느 정도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셨습니까? 골프장 그게 태릉 선수촌이 있고 네. 태릉 골프장이 있고 육사가 있죠. 예. 이 세 군데를 합치면 면적이 꽤 되고 골프장만 놓고 봤을 때는 한 10,000호 정도. 골프장은 10,000호. 예, 네. 그다음에 뭐 육사까지 합치면 한 2만에서 25,000호. 물론 이제 그거는 어떠한 면적의 주택을 넣느냐, 용적이 얼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네. 통상 이제 우리가 주택 짓는 이런 정도로 했을 때 그 음. 정도는 나온다. 네. 뭐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기대를 좀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네. 그건 이제 좀 추이를 봐야겠죠. 이 아까 이 정릉 청신호 주택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것도 지금 SH공사가 하는 중요한 일이 도시재생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예. 이 도시재생 사업이 하나인가요? 경릉 청신호도? 예. 청신호도 이제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를 음. 저희가 이제 오래된 연립주택을 재건축한 거고 이제 그거 외에도 지금 저희가 최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어떤 거는 분야에 좀 도시재생 중에서도 어떤 분야에 좀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재생이 많이 비판받아온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화장만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있어요. 있고 네. 이제 저희도 겸허하게 네. 크게 이게 바뀌는 게 받아들이는 아니라 예. 조금 분칠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네. 뭐 예뻐졌는데 왜 집은 안 고쳐졌을까? 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뭐 도시 재생에 피로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정말 그 도시만에 그동안 저이용되었던 공간을 확실하게 한번 고쳐보자.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빗물 펌프장이라든지 버스 공영 차고지라든지 그다음 심지어 도로까지도 네. 활용을 해서 주택을 만들고 주민을 위한 시설을 집어넣는 네.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버스 이제 차고지. 예. 이제는 차고지가 이제 밑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지하로 들어가죠. 들어가고 예. 위에 짓고. 위에 이제 네. 공원하고 주택, 뭐다 네. 편의시설 네. 이런 게 들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는 지역은 지금 많이 있습니까? 지금 한 그 프로젝트가 6개 정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6군데에서. 예. 그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설계안 다 하고 법적인 절차 받고 있고 그렇게 되고 이제 이 주민 민원도 같이 해결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버스 차고지 같으면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그동안 굉장히 빛공에 시달려 왔거든요. 뭐 밤늦게 뭐 들어오니까 그렇죠. 빛이 뭐 빛이 새벽 나요. 2시까지 들어오잖아요. 네. 잠을 못 주무셨는데 네. 이게 지하로 들어간다니까는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도로 위에 짓는 주택은 무슨 도로 위에까지 집을 짓느냐 네. 이랬는데 저희가 지금 최신 공법 사용해서 주민들 충분히 안심시켜드리고 있고 네. 지금 설계안 다 확정되고 예. 법적 절차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 위에 지어서 일정 주택을 만들 수 있는데 예. 교통이라든지 생활에 불편이 없게. 교통 공사 그대로 중에도 하고. 그대로 갑니다. 네. 왜냐하면은 공장에서 짜오기로 했어요 주택. 그렇군요. 네. 지금 그 홍릉의 도시재생 사업도 이 총괄 사업 관리자로 SH공사가 선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홍릉 그 분야 그 부분가 연구소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예. 다 이제 옮겼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넓은 곳인데 예.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나요? 쪽에서는? 그 홍릉이 이제 1970년대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국책 연구기관 17개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대표적인 그 브레인시티죠. 예. KDI부터 시작해서 쭉 있었는데 이 기관들이 이제 다 세종시로 갔단 말이죠. 예. 그래서 뭐 지금 대부분의 이제 그 공간들이 예. 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저희의 생각은 자 이제 70년대에 한국을 이끌었던 싱크탱크에서 네.
이제 2020년에는 이거를 어떤 서울형 산업에 그 구체적으로 좀 바이오 관련된 산업인데 서울형 산업. 네. 첨단 서울의 산업. 특성을 살리는 그렇죠. 산업형 예, 어떤 단지. 그래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번에 코로나 때도 예. 세계적으로 모범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도 꽤 있으니 또 마침 이 홍릉 주변에 대형 저 종합병원이 2개나 있고 네. 그다음에 대학교도 있고 또 고려대, 경희대. 경희대 네. 예,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박사관 6,500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연구도 하고 기획도 하고 생산도 하고 그리고 주택도 좀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좀 들어가는 거를 주민들이 궁금해할 텐데 예, 그쪽에 예. 멋있는 이제 바이오 단지가 되면서 동시에 예. 우리도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뭐 주택 규모 같은 거는 혹시 뭐 이미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몇 호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저희가 아직 확정은 못 네. 했는데 이번에 이제 공급 대책을 계기로 조금 더 확정됐으면 이제 추가됐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땅을 합치면 한 15만 평 이상이 돼요. 예. 그래서 꽤 많은 이제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홍릉도 그렇지만 서울이라는 게 이제 제조업이었기 때문에 예. 이 도시 재생을 하면서 서울의 좀 특성을 살리고 동시에 사실 도시 재생과 함께 이제 일자리가 좀 늘어나야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살릴 수 있는 도시 재생은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지금 하고 계시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SH 도시 재생의 가장 키워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이라는 게 그 물리적으로 쇠퇴하거나 노후된 거를 고치는 일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저 서양 도시에서 보면 선진국 도시에서 보면 이게 이제 산업 구조가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게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작업이에요. 네. 근데 산업 구조가 붕괴가 되면서 기존의 일자리가 무너지고 예. 그거를 빨리 채워넣는 작업이 이제 재생으로 이제 활성화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잘 다시 재구조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자리 만들어지고 인구가 들어오는 거는 순식간이죠. 네. 근데 이 작업을 지금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SH에서는 서울의 곳곳에 네. 지금 스마트 앵커라는 시설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앵커. 스마트 앵커. 이건 뭐냐면 이제 이 서울에 제조업이 거의 없는데 그렇죠. 그나마 남아 있는 게 뭐 봉제라든지 패션, 귀금속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간을 넣어주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대여섯 군데 네. 스마트 앵커를 심고 있는. 물론 이제 이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을 이 일자리 창출로 돌리고 있다는 곳에서 저희가 굉장히 큰 프라이드를 갖고 그러니까 작업을 일자리를 하고 동시에 창출하면서 그 도시의 특색을 좀 바꿔나가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스마트 앵커 사업이군요. 예, 지금 예. 6군데에서 진행을 여섯 군데 진행하고 하고 있습니까? 예.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가 계속 장기화 국면으로 예, 예. 가는데 어차피 뭐 코로나 이전이냐 이후냐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SH공사도 이 코로나를 맞아서 코로나와 함께해서 뭔가 새로운 변신을 하는 계획을 바꾸거나 예.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는 직원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조금 일찍 온 미래 도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조금 일찍 온 미래 도시다. 우리가 언젠간 가야 될 미래 도시라고 생각했던 게 네.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강요된 측면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나 화상 회의 우리 사실 다 시설 갖추고 있었거든요. 네. 웬만한 기업들이 근데 안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이제 했어요. 몇 달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 오히려 능률이 오르는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가면 주택도 달라져야겠다. 네.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주택도 바뀌었다. 코로나 시대에 주택이 달라져야 되고 그다음에 주택하고 일터하고의 결합이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택이나 주택 옆에 인근 공간들에 네. 일터를 같이 넣어주는 그러니까 워크스테이션 같은 걸 이미 좀 넣고 있는데 네. 그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좀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SBS, CNBC가 다음 달에 도시재생 심포지엄을 하자는데 이 SH공사가 가장 중요한 이제 파트너잖아요. 예, 예. 혹시 이번 행사 도시재생 이제 시즌 2에서 생각하시는 예. SH의 어떤 방향 발표하시 그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이런 행사 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재생이라는 게 참 일반 분들에게 시민분들에게 좀 막연하거든요.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로감 느끼시는 분도 있다 네. 그러고 그게 그냥
분칠하는 거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재생이라는 작업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네.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정말 큰 목표다. 이런 식의 그 공감대가 좀 얻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그 추동력이 될 수 있게 그런 쪽에 좀 많이 우리가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홍보하는 기회도 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뭐 이게 삶의 주거지도 바뀌고 예. 또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것을 이번 실표점에서 그렇습니다. 좀 많이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네. 네, 지금까지 김세용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